팔팔하게 100세까지 8800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평생을 병원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나는 오늘 양심을 걸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올해로 90이 된 한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만 40년 이상을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무료 진료소에서 약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도 되려나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말해줘야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건강검진 3가지. 그거 사실은 안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지를 들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좀 수치가 이상하네요. 정밀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그렇게 다시 검사를 받고 또 비용을 내고 약을 처방받고 처음엔 가벼운 검진이었는데 어느 순간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불안해지고 지갑은 가벼워지고 오히려 병원에 끌려다니는 삶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이 90세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신 불필요한 건강검진의 함정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병원에서 수만 명의 검진 결과를 봤지만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검사는 몇 개 안 된다네. 나머지는 겁만 주거나 돈만 잡아먹는 검사들이지.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검사는 이제 대부분의 종합검진에 포함된 암표시자 검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받고 혹시 내가 암일까 하는 공포에 휩싸이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상이어도 암일 수 있고 수치가 높아도 암이 아닐 수 있어. 이건 진단 도구가 아니라 그냥 참고용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 수치를 너무 믿지. 그런데 문제는 병원도 그걸 알면서 이 검사를 뺄 수 없다는 거야. 왜냐고? 수익이 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검사 때문에 괜히 겁먹고 CT나 MRI까지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그러다가 오히려 방사선 노출 때문에 더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아. 듣고 있던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린다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믿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말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검사는 따로 있다네. 그걸 잘 알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해. 8800세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 그 3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검진 항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검진 예약을 해두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신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알고 지켜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병원을 찾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로 내 몸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예방이고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이제 김동주 내과 전문의가 절대 받지 말라고 꼽은 첫 번째 건강검진, 바로 암표시자 검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검진에서 이 검사를 받습니다. 혈액을 뽑아 암 관련 수치를 확인하는 간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며 선택하곤 하죠. 하지만 김동주 선생님은 이 검사를 두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검사라기보다 불안 유도 테스트에 가깝다네. 정확하지도 않고 의미도 애매하거든. 그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암 표시자 수치는 수많은 요인에 따라 변합니다. 감기, 염증, 스트레스, 약물 복용, 노화 등으로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지에 숫자가 높게 찍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암일 수도 있나? 혹시라도 늦게 발견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은 곧바로 병원을 더 찾게 만들고 추가로 CT, MRI, 초음파, 조직 검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밀 검사를 해도 결과는 대개 이상 없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불필요한 검사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몇십만 원의 비용과 며칠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사이에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입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몇 해 전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지. 종합검진에서 암 표시자 수치가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검진센터에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어.
그분은 겁이 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지. CT, MRI, 조직 검사까지 다 했는데 결국 아무 이상이 없었어. 하지만 그 후로도 늘 불안해했지. 수치가 높았던 건 왜 그랬을까? 혹시 검사가 놓친 건 아닐까? 그 마음이 평생을 따라다녔다네. 그분은 병이 없었지만 마음은 아팠던 겁니다. 이게 바로 김동주 선생님이 말하는 검사가 병을 만드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암은 어떻게 조기에 발견해야 할까요? 김동주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암은 대부분 수치보다는 증상과 생활 습관에서 힌트를 얻는 게 정확하네. 정기적인 기본 검사, 생활 습관 점검, 체중 변화 관찰, 그리고 가족력에 따른 필요한 선별 검사 정도면 충분해. 괜히 불안 자극하는 표지자, 검사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또 하나, 그는 강조합니다. 건강검진은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가 핵심이야. 불필요한 항목을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받는 게 진짜 건강을 위한 지혜야. 8800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의심스럽고 불안한 수치를 들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괜한 검사로 마음만 더 무거워진 적 없으셨나요?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받지만 때로는 그 검사가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말합니다. 의사는 진실을 말해야 해. 검사는 진단을 돕는 도구일 뿐 절대 환자를 겁주거나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어선 안 되지. 이제는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고 필요한 것만 현명하게 받아야 할 때입니다. 김동주 선생님이 두 번째로 꼽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은 바로 전신 CT 검사입니다. 정말 위험한 검사야. 이건 예방이 아니라 몸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다네. 김동주 선생님의 이 한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 CT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몸 전체를 한 번에 살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선생님은 말합니다. CT, 특히 전신 CT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보통 흉부 엑스레이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단 한 번의 검사로 몸 전체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사를 매년 반복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년에 한 번 미리 확인하면 좋잖아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김동주 선생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전신 CT는 한두 번이 문제가 아니야. 몇 년씩 누적되면 오히려 방사선으로 인해 암의 가능성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지. 그분은 15년 전쯤 한 55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던 그는 매년 전신 CT를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폐 주변에서 작은 석회화 음영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은 추가 검사를 권했고 결국 조직 검사까지 갔습니다. 결과는 양성 석회화 조직,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분은 그 작은 음영이 혹시 암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매년 2번씩 CT를 찍기 시작했고 7년 뒤 실제로 방사선 노출로 인한 세포 변화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 셈이었습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말합니다. 정확한 증상이 없고 특별한 위험 요인도 없는 사람에게 전신 CT는 너무 과한 검사야. 그냥 내 몸에 방사선을 퍼붓는 일이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CT가 필요한 걸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CT는 증상이 명확하거나 의사가 청진, 촉진, 기본 검사로 의심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만 쓰는 게 맞아. 그게 아니면 단순 확인 차원의 전신 CT는 검사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경우가 많지.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전신 CT를 권유하는 곳 대부분이 병원이 아닌 검진센터라는 점입니다. 전신 정밀 검진이라는 이름으로 고가의 패키지를 구성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이걸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수백만 원을 지불하지만 정작 그 검사로 생명을 구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불안, 과잉 진료, 과잉 방사선이라는 후유증만 남게 됩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검사는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네. 전신 CT처럼 애매한 검사는 애매한 결과만 가져오고 그게 결국 환자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8800세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검진 권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전신 다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쯤 전체 체크해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몸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검사는 몸을 위한 것이어야지 병원을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불안을 부추기는 건강검진보다 정확히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부위만 검사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8800세 가족 여러분, 이제 김동주 내과 전문의가 마지막으로 꼽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바로 경미한 이상에도 무조건 조직검사를 권유하는 관행입니다. 이 검진은 건강검진이라기보다는 건강검진 이후의 후속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내시경을 했더니 작은 용종이 하나 보였습니다. PET-CT를 찍었더니 1cm도 안 되는 음영이 잡혔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 결절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알아보려면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떼어내고 검사합시다. 불안해진 환자는 결국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 후 결과는 대부분 양성입니다. 즉, 괜찮았다는 말이지요. 김동주 선생님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환자의 마음은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사의 마음은 혹시 놓치면이라는 책임감에 휘둘리게 되지. 결국 환자도 병원도 둘 다 안심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 몸에 칼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분이 진료 중 직접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 환자, 정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보였고 의사는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크기도 작고 모양도 정상이었지만 혹시라도 암이면 큰일이라는 말에 환자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그녀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했고 목에 생긴 흉터는 오랜 시간 심리적 상처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을 겪으며 환자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혹시 또 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말합니다. 사람 몸은 완벽하지 않아. 조금의 이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지. 그걸 전부 잘라내고 뜯어보고 하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상처만 남는다네. 조직 검사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기나 형태가 급격히 변할 때, 가족력이나 이전 병력과 연관이 있을 때, 실제 증상이 동반될 때, 이런 기준이 있을 때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요즘은 CT나 초음파 장비가 너무 발달해서 예전엔 못 보던 아주 작은 것도 다 보이게 되었지. 그런데 그걸 본다고 다 병은 아니야. 사람은 원래 조금씩 이상한 부분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야. 그걸 다 정리하려 들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수가 있지. 8800세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작은 결절, 작은 이상 소견을 두고 조직 검사를 권유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상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내 몸을 믿는 것도 치료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90이 넘어서도 이렇게 건강히 진료할 수 있는 건 내 몸을 믿고 필요 없는 검사는 피하고 불안보다 일상을 선택해왔기 때문이야. 건강은 숫자가 아닌 느낌입니다. 정밀한 검사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습관입니다. 8800세 가족 여러분, 앞서 우리는 김동주 선생님이 경고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90세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본인의 삶에서 그리고 수십 년 진료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검사를 추려도 이 3가지는 꼭 받아야 한다고 봐. 그게 바로 혈압, 혈당, 그리고 대장 내시경입니다. 첫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인지도 모른 채 수년을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김동주 선생님은 말합니다. 혈압은 1분이면 확인할 수 있고 수치가 높더라도 조기 조절만 잘하면 평생 문제없이 살 수 있다네. 병이 깊어지기 전에 스스로 조절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혈압 체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건강 지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공복 혈당 검사입니다. 당뇨는 천천히 몸을 무너뜨리는 병이야. 눈, 신장, 혈관, 발끝까지 모든 기능을 조금씩 갉아먹지. 김동주 선생님은 실제로 말기 당뇨로 인해 시력을 잃거나 발가락을 절단한 환자들을 수없이 봐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나는 단 게 싫은데 왜 당뇨가 생기지? 라고 말할 정도로 자각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공복 혈당은 간단한 체열로 측정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관리하면 대부분 식습관 개선이나 약물 조절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검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 것은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내가 60대 초반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그때 용종이 발견됐지. 바로 제거하고 그 후론 계속 깨끗하네. 김동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암은 고령층에게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 중 하나지만 다행히도 용종 단계에서 발견해 제거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거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방이 확실히 가능한 암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어떻게 병원에 끌려다니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김동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믿고 생활을 조절하고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지. 그가 평생 지켜온 세 가지 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단 30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은 혈압, 혈당, 수면의 질 모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는 걸 꾸준히 한 사람은 80 넘어서도 허리를 펴고 다니지. 과식하지 않기, 배는 항상 80%만 채우기. 의사가 가장 많이 진료하는 건 위장이야. 먹는 걸 조절하는 사람은 병원 올 일이 적다네. 과식은 위장뿐 아니라 혈당, 혈압, 체중 관리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증상에도 메모하기. 어디가 자주 땡긴다. 피로가 심해졌다. 체중이 빠졌다. 이런 작은 증상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큰 병을 미리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 그걸 무시하면 병이고 듣고 반응하면 회복이지. 8800세 가족 여러분, 건강은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쌓아가는 습관 속에 있습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이해하고 생활을 관리하며 병원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나오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8800세 가족 여러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90세가 넘도록 병원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현역 의사로 남아있는 김동주 선생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특별히 김동주 선생님의 하루 건강 루틴, 그 이름도 특별한 건강일기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내 하루는 늘 똑같다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걷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생각하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규칙이 그분을 지금까지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물 한 잔과 함께 손으로 쓴 건강일기를 펼칩니다. 전날 느꼈던 몸의 변화, 잠을 잘 잤는지, 속이 더부룩했는지, 몸이 묵직했는지, 가벼웠는지를 적습니다. 사람 몸은 매일 말하네. 그걸 기록하면 병이 오기 전에 막을 수 있어. 그분은 이 일기를 40년 넘게 써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지요. 아침 식사는 7시 반, 흰밥 반 공기, 나물 반찬 2가지, 국은 간이 약한 된장국 또는 미역국,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아침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 삶은 달걀 반 개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건 하루의 시작을 흐려. 담백한 음식이 몸을 맑게 해주지. 오전 9시 근처 공원을 30분 걷습니다. 느리게 숨이 차지 않게 대신 허리를 곧게 펴고 매 걸음마다 발바닥 감각을 느끼며 걷는다고 합니다. 걷는 건 명상이자 운동이야.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지. 오전 진료가 끝난 뒤 점심 식사. 고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섭취하고 대부분은 생선이나 두부, 나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후 3시 의무적으로 10분간 눈을 감고 조용히 쉰다고 합니다. 자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야.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스트레스성 두통과 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은 해지기 전 가볍게 죽이나 국수류를 먹고 이후에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는 것이 하루를 정리하는 3문장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 오늘 몸이 나에게 준 신호, 내일 더 건강하기 위한 한 가지.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 뒤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TV도 스마트폰도 일절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거창하지 않아 반복이 건강이고 단순함이 회복이지. 8800세 가족 여러분, 지금도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김동주 선생님의 루틴을 한 가지라도 따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을 전해드립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의 질을 잃고 늙어간다는 사실이지. 두려움을 줄이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네. 그분은 우리에게 검사보다 삶을, 약보다 일상을, 병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라고 조언합니다. 8800세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주 선생님의 건강 인생과 양심 고백을 함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건강 철학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건강이란 병원을 자주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삶을 다듬는 것이다. 의사인 그가 직접 말하는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90년을 살아온 진짜 삶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을 병원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은 숫자도, 검사 결과지도, 약봉지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참고일 뿐이지, 진짜 건강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3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검사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검사로 인한 불안과 과잉 진료가 몸과 마음을 더 해치기도 합니다. 검사는 꼭 필요한 것만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정밀 검사는 모든 병을 막아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병을 100%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결과가 병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에 휘둘리며 과도한 걱정을 시작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 셋째, 수치가 좋으면 건강한 것이다? 이 역시 오해입니다. 수치는 참고 자료입니다.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은 날은 혈압도 높고 혈당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병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느낌과 일상의 변화입니다. 몸이 피곤하다면 쉬어야 하고 체중이 줄면 이유를 살펴야 하며 평소와 다른 피로나 통증이 있다면 그 신호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결국 수치보다 몸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하십니다. 검사는 숫자를 보고, 생활은 생명을 보고, 사람은 감정을 본다네. 의사라도 숫자에만 집착하면 놓치는 게 많아. 8800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믿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몸을 믿어야 합니다. 의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검진을 받을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결국 내 선택입니다. 김동주 선생님의 말씀처럼 검사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방식이고 약보다 중요한 건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8800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90세 내과 의사 김동주 선생님의 양심 고백을 통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왔던 건강검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 첫째, 정확도도 낮고 불안만 키우는 암 표시자 검사. 괜히 수치 하나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켜집니다. 둘째, 방사선 노출이 과도하고 의미 없는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전신 CT. 검사 하나로 몸 전체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부위만 정확히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작은 이상에도 무조건 권유되는 조직 검사와 절제 수술. 우리 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변화까지 병으로 만들지 마세요. 진짜 병은 몸이 아니라 그걸 병으로 여기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 검사보다 중요한 건 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김동주 선생님은 걷기, 절식, 수면, 기록이라는 아주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90세 현역 의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8800세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꼭 하나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건강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간단히 오늘 몸 상태를 한 줄로 적어보는 것부터 그게 내 몸을 믿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8800세는 당신이 병원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매주 정성껏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하고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